역사를 좋아하는 초등학생 캠베레이샤입니다. 옛날 모습을 영상으로 보니까 부산 MBC가 60년 동안 모아온 보물상자를 여는 기분이에요. 이번 보물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세계로 수출했던 70년대예요. 지금 그때로 돌아가 볼까요? 부산의 산업이 한국의 산업을 대표하던 그때 그 시절, 부산 곳곳에 산업의 중흥을 알리듯 공장이 속속 들어서기 시작한다. 비누와 치약으로 알려졌던 초읍의 럭키 공장, 국산 타이어를 생산했던 흥하 타이어, 바다에서는 외화 획득의 천병이었던 원양어선의 추로 고동이 길게 울리고, 도로공사와 농지 정리를 위해 불도저가 수입된다. 땅에서 바다에서 재건의 움직임이 쉴 틈이 없었던 그때 그 시절, 산업도시 부산은 그렇게 용트림을 시작한다. 해질 무렵이면 전기 단다 불 꺼라 소리가 집집마다 들리던 그때 그 시절, 사람들은 오래 쓰면 탈을 쐬라 전기를 아끼고 또 아꼈다. 그만큼 전기는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다. 64년 2월, 대한민국 전력사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감천 화력발전소가 준공된 것이다. 전기 공급의 일대 혁신을 알린 청신호였다. 공장은 더 활발하게 돌아갔고 일반 가정의 전기 사정도 조금씩 나아졌다. 이렇게 전기 공급과 더불어 부산의 산업체는 한국의 중추 산업체로서의 기반을 굳혀가기 시작한다. 흥하 타이어는 국산 타이어를 생산하던 유일한 공장이었다. 외화를 절약하고 국산품 이용에 기치를 내걸었던 흥하 타이어. 준공식에는 그 당시 상공부 장관이었던 김일환 씨의 모습이 보인다. 부산의 산업체가 대한민국 산업의 중추이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초읍에 있었던 럭키 공장도 중요 산업체였다. 쇠기름과 가성소다로 만들어 썼던 비누의 개념에 혁신을 가져온 럭키 비누, 왕소금을 대신했던 럭키 치약. 되돌아보면 아슬한 그 시절의 상품이다. 공장 주변을 맴돌던 비릿한 냄새조차 그리워지는 그때 그 시절이었다. 바다에서는 원양어선이 출범을 알렸다. 어장 개척을 위해 어업조사선이 떠나고 어업조사단이 입항할 때면 부산항은 축제 분위기가 되곤 했다. 19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까지 대한민국 원양어선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그 시절의 부산항이었다. 어업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바로 어장 개척으로 이어지고, 사모아로 참치잡이를 나섰던 당시의 어선들, 수출 상품이 빈약했던 그 시절 외화 획득의 천병이었다. 사모아에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서 북양으로, 세계의 바다에서 외화를 긁어모았던 그때 그 시절이었다. 도심의 공장에서 만들어진 수출품들로 부산항은 서서히 바빠지기 시작했다. 수출품이라야 섬유, 인삼, 김, 재봉틀 등으로 지금과 비교하면 보잘것없지만 수출에 대한 열기는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간의 수공업 수준에서 벗어나 조금씩 공산품이 부산항을 통해 실려나가던 그 시절, 말표 신발로 대표되던 부산의 신발 산업의 근간이 마련된다. 섬유, 신발, 합판, 제관, 철강 산업의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했던 그때 그 시절, 아직까지 국내 소비 물량의 생산에도 턱없이 부족했던 그 시절의 산업 시설이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남은 것을 팔아들인 달러가 부산 한국 재건의 밑거름이 됐던 그때 그 시절이었다. 우리나라에 온 지 3일째 되는 3월 4일, 리부케 대통령 부처는 항도 부산을 찾았습니다. 독일의 리부케 대통령이 내한했다.
비가 오고 쌀쌀했던 그해 3월. 부산은 개항일에 최고의 환영 무드로 들떴다. 때마침 내리는 봄비 속에서도 50만 인파의 폭발하는 함성과 한독 양국기로 메워진 거리는 부산 개항 이래 최고의 환영 무드가 넘쳐 흘렀습니다. 시청 앞 광장은 부산을 방문한 최초의 외국 국가 원수를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붐볐고 쌀쌀한 날씨조차 그 환영 열기에 움츠러든 그 해의 풍경이다. 그만큼 생산과 산업에 연관된 모든 행사는 그 시절 사람들에겐 최대의 관심사였던 것이다. 부산의 금성사는 수출과 국산품 내용에 선두에 섰던 산업체였다. 외국의 귀빈이건 국내 주요 인물이건 부산을 방문하면 반드시 들렀던 곳이 금성사다. 라디오, 전화기 등 국산 전자제품을 생산했던 금성사. 빈약한 산업시설 속에서도 국산품 내용에 기치를 내걸었고 수출의 역군이 됐던 부산을 대표하던 업체였다. 이른바 도라묵강 버스로 대표되던 신진공업의 자동차 생산도 부산 산업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그때 그 시절. 부산의 섬유 신발 산업도 중흥기를 맞기 시작한다. 방직 공장에선 섬유를 생산하는 기계가 밤낮으로 움직였고 신발 공장에선 수출 선적을 위한 제품을 만드느라 바빴던 그 시절이었다. 그 시기 국가의 기관 시설이 마련되기 시작한 것도 빼놓을 수가 없다. 부산 무선전신국 신청사가 마련된다. 지금과 비교하면 불편하기 짝이 없던 전화 사정이었지만 당시로선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멀리 있는 친지들의 목소리를 듣는 즐거움에 20분이고 30분이고의 기다림이 초조하지 않던 그때 그 시절이었다. 외국 귀빈의 내한은 곧바로 수출과 기증으로 이어졌다. 당시 뉴질랜드 대사는 내한하면서 자동 탈곡기, 현미기, 경유 발동기 등을 기증했다. 그만큼 턱없이 농기기가 귀하던 시절이었다. 지난 시절의 흔적은 그리 오래 남지 않는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골동품처럼 보여질 이 물건들이 당시 사람들에겐 시대를 앞서가는 제품이었을 것이다. 새로운 제품을 통해 새 시대의 가능성을 예감하고 새로 난 길을 걸으면서 나라의 재건을 믿었던 그때 그 시절. 부산은 한국 산업 사회의 중흥을 알리는 역동의 도시였던 것이다.